홍세로이에 대해서 이태원 클라스 원작자가 반발했다라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민주당과 통합당이 스스로 당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의석수, 판세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출력물로 준비했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자체 판세 전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총 130석에서 139석을 전망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123석에서 128석을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능할까요, 감독님? 네, 숫자가 좀 이제 보이시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의석수라는 것 말씀드리고, 대내외적인 전망과 당 내에서 하고 있는 전망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실제 당들이 하고 있는 전망과 실제 결과는 또 당연히 달릴 수 있는 말씀 드립니다. 130석에서 139석대, 123석에서 128석을 전망하고 있고, 몇 가지 지역만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총 49석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38석, 많게는, 통합당에서는 반면에 17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작자 거부 때문에 홍세로이라는 애써 만든 캐릭터를 못 쓰게 됐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 함께 보시죠. 애초에 이 홍준표 후보랑 박세로이는 참 매칭이 안 된다라는 우려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홍보 SNS에서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패러디해서 홍세로이, 저게 주인공이에요. 원래 박세로이인데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고, 드라마에서는 박수준 씨가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원작자가 그거 내리세요 라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알았어요 라고 내렸고, 현재 해당 SNS 계정은 삭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 소장님, 네. 이거 망신살이죠. 저 선거 캠페인의 일환인데, 네. 선거 캠페인을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또 관심을 갖고 그걸 통해서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거는 결정적인 패착이 뭐냐면, 박세로이 팬들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홍준표 대표를 저렇게 홍세로이라고 했는데, 저러한 화면을 과연 이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할지, 예. 저것은 자원봉사자의 너무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자원봉사자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네. 그런 게 아니었느냐, 라는 얘기. 결국 못 쓰게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당을 나갔어요. 통합당 입장에서. 그리고 기독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배제가 됐어요. 한국경제당인가요? 그걸로 갔는데 이은재 의원이 계속해서 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디선가 이은재 의원이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보시죠. 오늘 이은재 한국경제당 의원 여기 참석하셨는데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약속? 이현재 여기 오셨는데요. 이현재 오셨는데 누가? 이현재 이은재 의원이? 이은재 의원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왜 왔냐고요? 내가 뭐 잘 몰라요. 왜 오셨는데. 근데 제가 좀 연기가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함께 2번, 9번 동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통합에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장에 많은 관심과 소원을 건드립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는 많은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였어요. 뭔가 뒤로 쓱쓱 이은재 의원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전국 방방곳곳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기 안양에도, 충북 청주에도, 서울 노원에도 어디선가 이은재 의원이 싹 옆에 있는 거예요. 통합당에서 물어보니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오셨다. 사전협의 없었다.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라는데, 박성희 대표님, 이거 부적절하죠. 이은재 의원이 오는 건 자유지만 엄연하게 컷오프가 됐고, 다른 당에서도 한번 또 컷오프가 돼서 세 번째 당을 바꾼 건데 왜 통합당 행사에 옵니까? 부적절해. 이거 스토킹 아닙니까? 스토킹 맞죠. 예.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선대본부장을 스토킹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국회에 대해서 본인이 달았던 배지에 대한 그 지나친 스토킹인지,
저는 안쓰럽네요. 안쓰럽고 좀 부끄럽네요. 저런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대표 역할을 하셨고 또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저분이 저기 끝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교회에 가서는 기독교 신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고 불교 신자, 불교 방송에 가서는 내가 새벽 예불에 참석가 빠지지 않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했고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에 가서는 또 영세를 받고 영세명을 받았고 예. 온갖 정치를 향해서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가니까 저는 저 눈물까지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식으로 보이고 연기로 보여요.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 이렇게 이력을 찾아봤더니 70이 다 되셨더라고요. 예. 70이 다 되셨으면 이제까지 했던 일 가지고 흐뭇하게 뒤로 돌아서 후배들이 한 모습을 지켜봐도 될 텐데 또 그런 모습에 잘못 가는 모습이 있으면 점잖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보일까?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저분을 알고 있는 가족들은 또 저런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부끄러울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예. 개인적 의견이시죠? 네. 우리가 본 것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걸 봤어요. 예. 아까 정치 스토킹.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윤재 의원 저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판에 죽치고 있으면 결국 된다. 그러면 저분이 저럴 때 어떤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이 이제 하나의 이제 빈틈 중에 하나인데 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졸지에 한국경제당. 우리가 저 이윤재 의원들을 홍보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9번을 받았나 봐요. 9번을. 그래서 2번이 이제 미래 동합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저를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시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라는 온갖 모든 걸 다 이제 동원한 겁니다. 앞으로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윤재 의원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저런 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거법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당을 뽑든 지역구의 후보를 뽑든 제대로 된 사람 뽑도록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걸 세상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석균 후보는 아버지 문희상 의장과 레몬 챌린지를 했습니다. 아빠 찬스라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기를 엿먹이기 위해서 레몬 먹이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진짜. 레몬을 그냥 문 의장께서 맛있게 드시네요. 이거를 앞서서 오영환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버지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본인을 저격했다는 해석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건 아빠 찬스죠.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문석균 후보의 아버지, 그런데 국회의장.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한 거지 누가 이거를 문석균 후보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했겠느냐. 더군다나 저기 배경 보니까 국회의장 공간 아니겠습니까? 집무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경 대변인. 네. 우선은 오영환 후보가 아버지 편지를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저 영상이 좀 이제 문 후보가 또 영상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보면서 좀 유쾌하게 봤어요. 재밌어요. 아빠 찬스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 좀 유쾌하게 봐서 그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고 파지티브 선거를 하는 거구나라는 관점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에서는 문 후보한테는 이게 절대로 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아버지가 의장인 것 때문에 문 후보는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빠 찬스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20대 선거였을 거예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후보자가 누군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 후보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거를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문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내 아버지가 의장이어서 나는 공천이 배제됐어. 그런데 지역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의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 후보 입장에서는 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